싫어요. 나는 그 음식을 먹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이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가서 아주 나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처럼 나 괜찮아 라고 말을 해도 너 안 괜찮잖아 이렇게 좀 알아봐 주시는 것도. 안녕하세요 사이킥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아름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마음 노은정입니다. 네, 저희 이번에 신드롬 시리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이야기는 피플 플리징 신드롬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 피플 플리징 신드롬은 착한 아이 증후군하고 좀 혼동될 수 있는 개념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착한 아이 증후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피플 플리징과 착한 아이 신드롬은 조금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어떤 성격적인 패턴으로서 사랑받기 위해서 계속 착한 아이의 역할을 하는 것인 반면에 피플 플리징은 성인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행동 패턴이고, 이건 타인의 욕구나 감정을 생각해서 계속 그 비위를 맞춰주고 그 사람의 감정까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 의미에 대해서 노은정 소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이 피플 플리징 신드롬에 대해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요. 이 피플 플리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에 나의 어떤 목적이 맞추어져 있어서 그 사람의 눈치를 막 보게 되고, 또 나보다는 상대방의 욕구나 필요를 굉장히 과도하게 맞추기 때문에 사실 나의 감정보다 타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내가 때로는 정말 과할 정도로 그 상대방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네. 이 피플 플리징의 성향을 오늘도 저도 오늘 이번 회차도 역시 네, 저도 좀 이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걸 연습하기 위해서 정말 수년간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절을 하는 것, 타인이 정말 중요하고 간절한 부탁을 해오는 것 같을 때 거절하는 게 정말 저에게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거절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그 패턴과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늘 불안하다. 두 번째, 아니요보다 내가 자동으로 나온다. 세 번째,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미안해한다. 네 번째, 타인이 기분 나빠 보이면 나 때문인가? 라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이 서운할까봐 내 감정을 숨긴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을 때 내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일곱 번째, 남의 눈치를 자주 보고 긴장 속에 대화한다. 여덟 번째,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불필요한 선물을 자주 한다. 아홉 번째, 타인이 과도하게 민망할 정도로 자주 칭찬한다. 열 번째, 내 일정이나 건강보다 타인의 부탁을 우선한다.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5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피플 플리저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저도 여기에서 몇 개가 해당되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여러 개가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네, 이 피플 플리징이라고 하는 것은 피플 플리저, 그러니까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피플 플리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사티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것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 가족 그 관계 내에서 뭐 부모가 갈등을 갖고 있다던가 어떤 관계가 좀 어려울 때 아이가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둘을 뭐 기쁘게 한다던가 아니면 사이를 좋게 만들게 한다던가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남들을 기쁘게 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모든 초점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데 맞추어져 있을 때 그 아이의 어떤 특성들이 자라서도 남들을 계속해서 뭐 눈치를
눈치를 본다던가 상황을 이렇게 좋게 만드는 데에 자신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런 마음을, 이런 어떤 성향을 가진 저의 마음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속으로는 너무 지치고 사실 이 요구를 들어주기에 지금 저에게 무리가 돼요. 그런데 아니요를 하지 못하겠어서 이 사람의 일도 중요하니까 지금 이 사람이 힘든 상황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승낙을 하고 요구를 들어줬던 적이 적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갑자기 이야기를 하려니까 마음이 좀 아프네요. 네, 네. 네. 그 피플 플리징이 사실은 거절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남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뭐 내가 이렇게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뭐 먹고 싶냐, 오늘 메뉴를 뭘로 할까 이런 말에도 그냥 뭐 누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싫어요. 나는 그 음식을 먹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이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가서 아주 나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처럼 나 이거 되게 좋아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먹고 탈이 나거나 뭐 배가 아프거나 이런 상황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착각하기에는 되게 공감 능력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자칫하면. 네. 그렇죠. 피플 플리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웃고 밝은 분위기가 있고 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되게 이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의 감정이나 욕구나 이런 것들을 남들에게 잘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고 항상 그 사람들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아차리고 상대방의 필요도 잘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공급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요. 네. 그러면 사실 이게 상대방에게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좋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 정말 나에게 좋은 사람이야. 같이 만나면 별로 갈등을 일으킬 일도 없고, 내 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잘 알아채주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렇고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그렇지만, 이게 관계에서 나중에 좀 어떤 영향이 좀 있게 될지 이런 것들도 좀 우려가 돼요. 네. 네. 피플 플리저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인정을 굉장히 크게 갈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리엇 브레이커라는 임상심리학자는 disease to please, 그러니까 남을 기쁘게 할 정도의 그런 것들이 과하면 뭐 사실 실제 병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이제 너무 뭐 우리 안에서 뭐 이렇게 마치 질병처럼 아주 많은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좀 과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모든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과도하게 사용이 되어질 때에는 내가 뭐 원하는 것들은 전혀 뭐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방이 뭔가를 요구할 때 그래 나 그거 원래 좋아하는 거야. 원래 먹고 싶었어. 나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너도 좋아서 했던 거였는데 이제 본인은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이고 또 힘들었기 때문에 언젠가 말없이 손절을 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아주 크게 뭐 한번 그 눌러놨던 화를 뭐 폭발을 시킨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관계가 급격하게 반전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깜짝 놀라게 됐죠. 나는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너가 좋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영문을 모르고 연락이 단절된 친구들 몇 명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피플 플리징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이거를 원치 않는데 좋다고 하고 있고 나도 뭐 좋다고 그러면 서로 간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계속 맞추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엄청난 반전이 있군요. 네. 네. 이 피플 플리저가 이 피플 플리저라는 그 위치에서 좀 벗어나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 5년쯤 전부터 아니요라는 말을 좀 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좀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갈등 상황을 피하지 않고 해야 할 말들을 잘 조리 있게 이야기하고 제가 꾹꾹 참고 넘어가는 방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연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또 좋은 어떤 팁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잘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거절을 할 때는 굉장히 좀 짧지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절을 하는 게 굉장히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막 되게 길게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설명에 갇히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약속을 한다던가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은 맞는데 너무 뭐 미안해 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한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그 미안하다는 감정에 내가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짧지만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을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그리고 애써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플 플리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상대방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알아차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나 자신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기적이어야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 제 지인분들과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뭐 함께 뭐 밥을 먹는다, 뭐 술자리를 가진다. 그런데 사실 제 컨디션이나 제 기분은 1차까지예요. 1차만 하고 집에 가고 싶고 너무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마지못해 사람들의 요구나 막 이런 것들을 들어주느라 막 같이 가자라고 그 잡는 손을 뿌리치지 못해서 2차, 3차까지 가게 되면 사실 그 다음날 저의 계획이나 저의 스케줄 그리고 제 컨디션에 너무나도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근데 사실 그 순간 제가 저를 먼저 우선시하기보다는 그걸 거절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사람들의 실망감에 더 미안해서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상황에서는 나를 먼저 챙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날의 내 컨디션, 내 일정, 그리고 내 소중한 시간들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했을 때는 나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맨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 막상 가도 사실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이미 그들도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뭐 한 번 그냥 잡는 것일 수도 있는데 내 마음에 그리고 뭐 이미 조금 어느 정도 술을 먹었으면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내 마음에는 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거기 잡혀 있는 경우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상대방의 의사나 생각을 너무 많이 추측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또 필요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더는 내가 어떤 요구에 대해서 대답하기 전에 잠깐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거절하기가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간을 두고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하나 더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몇 가지를 항상 기억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잠을 몇 시간 이상 못 자면 그 다음날 너무 무리가 가서 잠자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두 번째는 나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을 때 꼭 뭐 이 모임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거절을 못하면 오히려 내가 나에 대한 자괴감이 너무 커져서 오히려 내가 뭐 그 모임을 즐겁게 뭐 참여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뭐 나는 그럴 때는 오히려 너무 즐거움이 없을 나의 즐거움을 우선시하겠다라던가 이제 이런 몇 가지 가치들을 좀 정해 놓으면 내가 선택을 할 때 그리고 남한테 부탁을 거절하게 될 때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새 뭐 2차, 3차까지 따라가되 시간을 무조건 정해놓습니다. 나 몇 시까지 있다가 무조건 갈 거야 하고 그 시간에 자리를 뜨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시간을 정해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네, 떠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네, 피플 플리징의 핵심은 타인의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괜찮다라는 말을 너무 입에 달고 지내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 내 주변에 이런 피플 플리저인 친구가 있다면 나 괜찮아 라고 말을 해도 너 안 괜찮잖아 이렇게 좀 알아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웃겨? 아니야. 쓸데없어?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왜냐하면 저도 한때 그냥 나 괜찮아. 난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너 안 괜찮잖아. 너 지금 이렇게 하고 싶잖아. 라고 알아채줄 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때 오히려 제가 저 스스로를 한 번 더 자기인식하는 계기가 됐었어요. 나 지금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말하고 있구나. 그럴 때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이 정말로 고맙더라고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불편감을 상대방한테 드러내기에 편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그 마음을 알아차려 준다면 굉장히 또 고마운 일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피플 플리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봤는데요. 네, 내가 피플 플리저인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 피플 플리징에 대한 칼럼 썼을 때 어떤 분이 그거 읽고 너무 슬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내가 어떤 패턴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또 하나씩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분명히 될 테니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때에 내가 나를 그만큼 소외시키고 있는 거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피플 플리징을 겪고 있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책이 있을까요? 네. 저도 칼럼 쓰고 나서 사실 발견한 책이기도 한데 올해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패트릭 킹의 거절하지 못하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제 거절에 대한 피플 플리저의 거절을 위한 방식들을 좀 소개하고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사이킥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